안녕하세요. 스피드 체킹 3페이지 오른쪽에 표시요. 이거 만약에 없으신 분들 스피드 체킹 여기 빨리 손 드셔. 안 가요. 없는 분들은 스피드 체킹. 그리고 요약집 옆에 두시고 2개를 준비를 딱 하셔. 옆에다가. 그리고 공부를 할 때 2개가 준비가 돼야 되고, 대포를 쏘는데 권총 들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그 페이지 딱 준비해 놓으시고 페이지 펴시오 그러면 딱 펴고 해야지. 찾는데 또 난리야. 자, 문제집은 112페이지 펴보셔. 자, 오늘은 물권법을 배우는데, 물권법에서는 물권의 침해와 구제 수단 이걸 주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 물권법에서 시험에 나오는 핵심이 물권이 침해되었을 때 어떻게 물권자가 어떻게 그 물권의 침해를 제거해서 물권의 내용 실현을 할 수 있을까? 제일 중요한 문제야, 이게 물권적 청구권. 그래서 물권법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물권적 청구권인데, 물권의 침해 시 여러분들은 한 장 넘겨보셔. 자, 114페이지 펴보시면 제2절 물권적 청구권 있나요? 그럼 이걸 중심으로 공부를 해줘야 돼. 물권적 청구권. 자, 교재 114페이지. 이때 물권자가, 여기 봐라, 물권자가 청구하는 권리를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물권자가 청구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첫째, 물권의 종류를 알아야 돼. 물권의 종류를. 그래야 물권의 종류를 알아야 물권자가 청구하는지 안 하는지 알 거 아니야. 그래서 다시 이렇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넘겨서 교재는, 자, 113페이지를 한번 펴보셔. 다시. 그럼 이제 물권의 종류에는 이렇게 아셔야지. 민법에서 인정하는 물권이 있고, 그 다음에 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물권이 있고, 그리고 특별법에서 인정하는 물권이 있는데, 우리는 민법에서 인정하는 물권은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이렇게 있잖아. 그 다음에 여기서 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물권을 외워줘야 돼. 그래서 오른쪽에다가 04번 봐. 04번에 물권인 것은 아닌 것은 나오잖아. 이렇게 한 문제 그냥 주어주는 문제야 이게. 그럼 여기서 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물권, 여기 외워야 돼. 분묘기지권, 그 다음에 양도담보권, 그리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관습법상 지상권. 그래서 어떻게 해오냐면 분양관 이렇게 해도 되고, 분양지 이렇게 해도 되고, 그리고 특별법에서 인정하는 뭐 광업권, 어업권, 가등기 담보권 이렇게 해왔던 것이야 이게. 그래서 일단 이런 것들은 단순형이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은 그냥 단순형이가 나오면 그냥 맞춰버려야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은 머리 쓰고 자시고 할 게 없어 그냥. 자, 한번 외워본다. 분양지, 광업가, 광업권, 어업권, 가등기 담보권 이런 것들 물권의 종류를 아시면 돼. 그러면 이제 문제 4번 본다. 문제 4번에 물권이 아닌 것은 나왔네. 그러면 2번 봤더니 양도담보권 나왔지? 양도담보권. 그 다음에 3번은 저당권 나왔잖아. 근저당권. 그러니까 저당권을 봐야지. 그 다음에 4번은 요 물권의 유치권, 저당권 이런 거 있잖아. 유치권, 저당권. 그 다음에 5번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서 물권의 종류를 골라라 그러면 이거 기억하고 있다가 한 문제 맞춰야 되는 거예요. 단답형이니까. 그럼 거기는 4번에 1번은 등기를 봐야 돼요. 임차권을 봐야 돼요. 임차권을 봐야 되니까 여기서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니까 물청이 없다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들은 물권에 침해가 있으면 물청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 자, 여러분들 스피드 체킹 1번 봐. 얼른 스피드 체킹 1번의 물권 법정주의에 1번 봤더니 애호건다. 분양관. 거기는 여기다 분양관이라고 썼는데 지라 해도 괜찮아. 분양지 한 개다. 왜냐하면 관자는 반복되니까. 한번 여기다 분양지. 또 오른쪽에 뭐라고 되냐면 광어가가 뭐냐면 여러분들 광어가가 광업권, 어업권, 가등기 담보권에 3페이지. 여기 핵심 체크 3페이지. 맨 위에 한번 읽어본다. 분양관. 그것은 오른쪽에 관습법상 물권이다 이렇게 돼 있고 광어가가 아시겠어? 약속한 거지. 근데 이것은 우리 수없이 여러 번 반복했으니까 야 너무 약해서 모르겠다 하지 마시고 그냥 이런 것 여러분들이 문제가 나오면 이런 것들은 절대 틀리면 안 된다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5번도 반복되는 문제야. 5번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봐. 이렇게 물권의 종류를 여러분들이 하나 해결해야 되고 지금 여기 봐. 어떤 시험 문제를 볼 때는 어떤 주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부수적인 문제가 있어. 근데 물권적 청구권은 모든 것들을 다 알아야 물청을 알 거 아니야.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자가 청구하니까 도대체 물권이 뭐냐 이 정도를 알 거 아니야. 물권적 청구권은 도대체 물권의 종류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단답형으로 한 문제 나오니까 주의하셔. 두 번째는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자가 행사하는데 도대체 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모르면 안 되잖아 이거. 그래서 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자 3장을 넘겨 3장. 119페이지에 교재 이제 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알기 위해서 우리는 등기해야 물권자냐 등기 안 해도 물권자냐 이게 단답형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등기해야 하는 경우는 의사표시가 들어가면 거래 행위를 한 경우 의사표시가 있으면 등기해야 되고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점유취득시 완성자. 그래서 여러분들 스피드 체킹 2번을 봐. 스피드 체킹 2번. 등기 요부와 관련하여 2번, 1번. 의사표시, 자, 읽어본다. 의사표시 있다. 등기 있어야. 다만, 시효 완성자, 시효안이 뭐냐면, 여기, 시효 완성자를 우리는 시환이라고 그랬어. 오른쪽에 시환이 나오나? 시환이는 등기 있어야 등기 없이도. 그러니까 시환이 뭐냐면, 여기야. 점유 취득시 완성자. 그럼 여기는 의사표시 없더라도 여기는 등기해야 된다. 그 말이야, 여기는. 그러면, 의사표시가 있으면 등기해야 되고 만약에 의사표시가 없으면 등기할 필요 없는데 그 중에서 여기서 판결 중에서 형성 판결, 수용, 상속, 경매, 그 다음에 무효, 취소, 해제 이런 말이 들어가면 등기 없이도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오냐면 형수님이 상경해서 취했다면 등기해야 등기 없이도. 그럼 여러분들이 자 생각을 해. 이거 해서 뭐 할 것인가? 결국은 물권적 청구권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 말이야. 처음에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등기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줬지만 시험 공부할 때는 아니 등기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단답형으로 나오거든. 그럼 그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한 부수적 지식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 즉 물권적 청구권을 해결하기 위한 부수적 지식이다 이렇게 하시라고. 그러면 자 문제 본다. 19번 봐요. 19번. 다음 중 등기를 밑줄 그으셔. 요하지 아니하는 밑줄 그으셔봐. 그러면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밑줄 그으시고 얼른 이렇게 써버려. 형수 상경 취했다 이렇게 형수.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경우다. 형수 상경 뭐 했다고요? 취소 해제 이런 말에 나오면 등기 없어도 된다 그 말이야 이렇게. 지금 119페이지. 그러면 1번 기억번호 포괄 유증은 상속과 같대. 포괄 유증은
유증이라도 내 모든 재산을 너에게 증여하겠다. 이게 포괄 유증이므로 개별적인 유증이 아닌 특정 유증이 아닌 포괄 유증은 상속과 같은가 등기 안 해도 돼. 상속이니까. 2번 혼동. 혼동은 등기해야 등기 없어도. 혼동은 두 개의 권리가 한 사람이 갖게 되는 걸 혼동이라고 그래. 등기 없어도 돼. 여러분들은 의사표시가 있는가 먼저 보는 거야. 혼동은 의사표시 없으니까 등기 안 해도 돼. 그 다음에 교환은 의사표시 있었지. 그러니까 등기해야. 그 다음에 1번 판결 중에서도 여기 형성 판결의 대표적인 것이 공유물 분할 판결이야. 공유물 분할 판결에다 맺을 것이고 형성 판결 이렇게 써놓으면 돼. 형성 판결. 그럼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이니 등기해야 등기 없어도. 그러면 형성 판결이 떨어지면 등기 안 해도 그 사람은 물권 취득했다 그 말이야. 단독 소유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기억번 포괄 유증은 상속과 같다고 그랬죠? 등기해야 등기 안 해도. 혼동은 등기해야 안 해도. 교환은 등기해야. 공유물 분할 판결은 등기. 요거 외우면 되는 거예요. 의사표시 있으면 등기해야. 의사표시 없으면 등기 없어도. 이렇게. 자, 20번 하나 풀어본다. 20번에 다음 중 등기하여야 몇 줄 것이요? 등기하여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등기하여야 그러면 얼른 두 개 해야 돼. 다 그래. 의사표시 한 장, 시효 완성자. 메모해보셔. 등기하여야 위에다 몇 줄 것이고 의사표시 이렇게 써놔. 의사표시가 있으면 등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효 완성자. 그러면 첫째, 매매계약의 해제는, 요 봐라, 해제는 형수상경 해제 여기잖아. 그러니까 등기 없이도. 해제 나오면 등기 없어도. 2번, 점유취득 시효 나왔네. 시완이, 등기하여야 등기 없이도. 등기하여야. 뒷번 경매는 여기 다시 형수상경. 등기 없이도 경매. 그 다음에 매매를 원인으로 한 미친 것이야. 이행판결. 그럼 이행판결은 이렇게 써놓고 형성 판결이요 아니요? 그러면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형판은 여러분들이 이게 등기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헷갈리잖아. 그럼 얼른 형수 상경이 취했다 등기 없어도 이번 문제 생각하면 나머지는 등기해야 된다 하면 되는 거예요. 판결이라도 형성 판결이 아니면 등기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 이해 가셨나요? 두 개 외워놓으면 돼. 그래서 다음 중, 자, 여기 봐.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알아야 돼. 그러면 등기해야 물권자 되는지, 등기 안 해도 물권자 되는지는, 자, 취소 해제하면 등기해야 물권자야, 안 해도 물권자야. 그럼 그 사람들은 당연히 물권적 청구권이 있다는 거야, 이제. 이렇게 기억을 하셔봐. 동의해? 그러면 이제 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해서 이런 두 문제를 해결해 버렸어. 그래서 2번 봐, 2번. 다시 핵심 체크. 핵심 체크에 오른쪽 2번에 1번 의사표시 있으면 등기 있어야. 2번 의사표시 없다 등기 없이도. 3번 자 이번에 형수상경 취했다 이런 거 등기 없이도. 그거 하나 외워놓으면 되는 거예요. 2번에 딱. 여러분들이 문제 유형을 딱 보고 이걸 하나 들고 스피드 체킹 읽어봐서 적응이 안 되면 공부가 안 됐구나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읽어봤더니 적응이 안 돼. 그러면 해야지. 그랬더니 요거 가서 봤더니 도통 모르겠네요. 그러면 공부해. 열심히 해야 되고. 여러분들 편의를 이거 가장 쉽게 해준 건데 여기 안 되면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면 한탄하지 말고 하면 되잖아. 옆에 사람들에게 이 얘기 들어봐 위로도 안 돼. 출제 유형이 이번 모의고사가 난이도가 어느 정도예요? 그거 알아서 뭐 할 거예요? 난이도 60%면 위로가 되고 100%면 어쩌고 아냐 모르냐잖아 이거. 여러분들이 문제는 쉽냐 어렵냐가 아니라 아냐 모르냐 이렇게 따져. 헷갈린대 라는 거예요. 그럼 이해했냐 못했냐요 이거. 안다 모른다는 이해했냐 모르냐와 같거든. 이해 못했으면 모르는 거거든. 근데 와서 뭐라고 하면 공부 열심히 했는데 헷갈려서 모르겠대. 그거 아니라고. 이거 헷갈리는 것은 자기 정리해야지.
시험 공부 모르는 거니까 이유가 없어, 여기는. 아냐, 모르냐, 이것이지. 그냥 자기들이 많이 틀려봐야 되는데, 틀려봐야 되거든, 사실. 그래서 틀려봐도 충격을 안 받으면, 틀려봐도 맨 버르장머리가, 틀리는 버르장머리가 들어버리지, 그러면 병이 돼버려, 그게. 틀리는 병. 즉, 틀려도 괜찮은 거예요, 마음이. 틀려도 괜찮아. 그러면 시험 공부가 안 되잖아. 자, 그 다음에, 이제 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런 거 살펴봤어. 예를 들어서, 살펴보면, 다시 정리해보면, 물권 변동 시 등기해야 되는 경우는, 자, 이거 본다. 채권계약. 이건 채권계약은 의사표시 있으면 다 등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도도 등기해야 돼. 근데 무효취소 해제, 합의 해제 이런 말이 나오면 등기 안 해도 돼. 그러니까 등기 안 해도 되는 경우가 형성 판결, 수용, 상속, 경매, 그 다음에 여기 무효취소 해제, 형수 상경 취했다 해놓고 등기해야 되는 경우는 이런 것들이 다 의사표시 들어가잖아, 지금. 그리고 의사표시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취득시효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의사표시 있는 경우와 취득시효는 등기해야 된다. 형수 상경 취했다는 등기 안 해도 된다, 이런 것들이야. 이해 가셨어? 머릿속에 잡아도. 그 다음에 이제 이 등기 청구권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아까 등기해야 되는 경우는 물권 변동이 생기려거든 등기해야 된다. 그러면 등기해야 하는 경우는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재하는 걸 등기라고 그래. 그래서 등기관에게 등기부에 기재해 주시오라고 청구하는 게 등기 청구권이야, 이게. 그럼 이 등기 청구권이 물권자가 청구하면 물권적 청구권, 채권자가 청구하면 채권적 청구권. 그러면 이게 물권자인지 아닌지 금방 배웠잖아, 금방 앞에서. 시효 완성자는, 아까 시효 완성자는 물권 있는 자요, 없는 자야? 등기해야 물권자 되니까 그 사람 물권 없는 자니까 그 사람의 등기 청구권은 채청이겠지, 이렇게. 그래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아까 이 물권적 청구권과 채권적 청구권은 물권 있는 자는 물권적 청구권, 물권 없는 자의 등기 청구권은 물권 없는 자니까 채권적 청구권이겠지, 이렇게. 자, 그걸 한번 보자. 페이지 121페이지. 121페이지에 25번을 봐. 25번을 네모 쳐놓고, 자, 채권적 청구권에 해당하는 등청을 모두 골라라. 이렇게 나오잖아, 문제가. 그러면 아까 물청이냐 채청이냐 했을 때 물청은 물권자가 청구하는 거니까 물권 있는 자냐 없는 자 판단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엄청 쉬운 거라고. 1번, 매매계약에 기한 매수인의 등청은, 매매는 등기해야 물권자다, 등기 안 해도 물권자다. 그러니까 등기하기 전에 등청 아니야. 그냥 매매는 아까 등기해야 되므로 물권 없는 자니까 채청이지, 채청, 이렇게. 이해하셔? 2번, 위조 서류에 의해서 맞춰진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여기다 밑줄 그으셔봐. 소유자의 말소 등기 청구권, 제목이 나와버렸잖아. 소유자는 물권이요, 채권이야? 그러니까 소유자가 말소 등기 청구하는 건 당연히 물권자 아니야.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이지. 세 번째, 점유 취득시효 완성, 시완, 동그라미 쳐봐, 시완. 아까 시완이는 등기해야 돼, 안 해도 돼? 근데 등기하기 전에는 물권 없잖아. 그러니까 시완의 등기 청구권은 물권자요, 채권자요? 채권자지, 당연히. 그 다음에 1번, 민법 621조에 의한, 밑줄 보시죠. 임차인의, 자, 우리 임대차 배웠어. 임차인은 물권자요, 채권자요? 그러니까 채권적 청구권이지. 그래서 다음 중 등기 청구권이 물청이냐 채청이냐 이거 나오면 그걸 알기 위해서 등기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가 부수적 지식이 되는 거예요. 설득이 돼? 그러면 여러분들 등기 청구권 법적 성질을 물어보면 틀려야 돼, 절대 틀리면 안 돼. 이런 거 단답형이잖아. 의사표시 헌자와 시완인은 등기해야 된다. 자, 여기 봐. 의사표시 헌자와 시완인은 등기해야 된다. 그럼 그런 사람의 등청은 채청이야, 이렇게. 그 다음에 형수상경은
형수상경은 이건 단독 신청이므로 이건 등기 청구권이 단독 신청이니까 등기소 혼자 가면 되므로 등기소 가자고 하는 등청이 안 생겨. 이런 건. 다만 무효 취소 해제의 경우에는 소유자가 무효등기 명의인에게 등청이 생기잖아. 그래서 이때 생기는 거야, 등청이. 그러므로 그냥 무효등기, 소유자의 무효등기 명의인에 대한 등청, 취소, 해제 동생들만 나오면 전부 물청이야, 이런 게. 그래서 그렇게 딱 잡아놓고 절대 틀리면 안 돼. 24번 한번 연습해보자. 등기 청구권 중 법적 성질이 다른 하나를 골라라. 그럼 이게 뭔 얘기냐면 등기 청구권이란 물청이냐 채청이냐 이거 구별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뭘 물어보는지 모르지 마시고 1번 부동산을 매수하여 인도받은 의리, 매수하여 인도받은 매수인 의리,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데 매수인이 등청이래. 그래 물청이요 채청이요? 채청이잖아. 아직 등기 없어도 안 해도 소유권 등기해야 소유자 되니까. 2번 갑이을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이전 등기를 했다가 매매계약이 합의 해제되었대. 뭘 봐야 돼? 해제를 봐야지. 해제. 갑이을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경우죠. 해제 들어갔으니까 합의 해제 들어가면 이것은 당연히 무슨 청이야? 물청이지 당연히. 이런 것들은. 그러므로 이 등기 청구권이 물청이냐 채청이냐를 모르면 바로 어떤 걸 봐야 되냐 모르면 등기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를 모르니까 모르는 거예요. 등기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모르니까. 그러니까는 등기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먼저 해결하고 그리고 물권 있는 자가 청구하면 물청, 물권 없는 자가 청구하면 채청 이렇게 구별하시는 거예요. 설득이 돼? 자, 3번. 을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갑의 점유 취득시효 완성 시완 동그라미 쳐봐. 그 24번에 3번에 점유 취득시효 완성 어디다가 동그라미? 시완. 그럼 시효 완성자의 등청은 물청이다 채청이다? 시효 완성자는 등기해야 되므로 등기 청구가 생길 것이고 채청이겠지. 이렇게. 네 번째 갑 소유 부동산인 순차 전매 동그라미 쳐. 전매는 매매지. 전매가 뭐라고? 매매하고 또 한 번 매매하는 게 전매 아니야. 그러면 전매돼요. 갑을 간의 합의에 따라 병간 합의에 따라 최종 매수인 병이 갑에게 직접 등기 청구하는 건 매매야. 매매. 그러니까 매매에 의한 등청이니까 물청이요 채청이요? 채청. 그 다음에 5번 갑을 간의 지상권 설정 계약으로 인해서 을이 갑에게 지상권 설정 등기를 청구한대. 그러면 지상권 설정 등기 청구하니까 물권 없는 자가 청구하는 거 아니야. 물청이요 채청이요? 됐나? 그러면 이제 프린트 스피드 체킹 3번 봐. 스피드 체킹에 이제 3번 등기 청구권이 나오는데 3번 오른쪽 1번 제한물권 설정 등기 청구권, 시효 완성자의 등기 청구권. 자, 종전 소유자여 현재 소유자야. 종전 소유자의 근저당권 등기 말소 청구권 대표적인 채청이야 이게. 그러니까 그 세 가지는 외워줘야 틀려버리니까. 안 외워도 되지만 사실은. 그 다음에 두 번째 무효, 취소, 해제, 해지, 합의 해제 조건의 성취로 인한 등청은 물청이요 채청이야? 물청 이런 게 두 개만 외우면 되는 거예요. 무효 취소 해제로 인한 등청은 여기 무효 취소 해제로 인한 등청은 물청. 해제 조건 막 해제만 들어가면 전부 다 해자만 들어가면 다 물청이에요. 이렇게 해자만 들어가면. 자, 이해 갔나? 그러면 여기서 이 등기 청구권이 물청이냐 채청이냐를 구별할 때에 등기 청구권이 물청이라면 이것은 물권과 운명을 같이 함으로 소멸시 안 걸리지만 등기 청구권이 채권이라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채권은 아무에게나 권리 행사하는 것이야. 특정인에게만 행사해야 돼요. 특정인에게만 청구한다는 것이야. 등청은. 따라서 채권적 청구권은 채권과 운명을 같이 함으로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기 때문에 채권자가 갖는 등청도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소멸하는 거예요, 이게. 다만 물청은 물권과 운명을 같이 하니까 물권이 존재하는 한 물청만 독립해서 소멸시에 걸릴 일이 없어. 그래서 물청은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우리는 재산권 배우기 때문에 재산권만 나오면 졸다가도 상속, 처분, 대위, 포기할 수 있다. 물어보는 게 처분과 물어봐, 분리처분. 그래서 물청도, 채청도 물권에 의존하는 종된 권리, 채권에 의존하는 종된 권리므로 절대 분리처분할 수 없어. 함께 양도해야지. 분리처분 안 된다. 그런데 여기서 위에서 채청은 소멸시에 걸리는데 점유하는 자, 적법 점유자의 등청은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데 이렇게 외워놓으면 돼. 점유하고 있는 자의 등청은 소멸시에 걸려, 안 걸려? 안 걸려. 등청 중에서. 그 다음에 분리처분 둘 다 안 되고, 그 다음에 물청은, 채청은 누구에게 행사하냐면 특정인에게만 행사해야 되고, 물청은 특정인이라는 게 없어. 현재 내 물건 건드리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청의 행사의 상대방은 현재의 침해자에게 행사한다 하시면 돼. 그 다음에 물청에 대한 양도,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양도와 대항 요건인데, 물청은 그냥 물권 넘어가면 등기할 것 없어. 그냥 물권자 되면 그냥 물권적 청구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채권은 양도와 대항 요건으로 제일 시험이 많이 나와, 이게. 그래서 채권은 아무나에게나 행사한다고, 특정인에게 행사한다고. 무슨 얘기냐면 여기 봐. 답이 을과 매매했다는 거지. 그럼 매매로 인하여 을이 소유권 취득하려거든 을에게 등기 청구권이 있어. 근데 을이 다시 병에게 매매하고 여기서 을의 갑에 대한 등청을, 을의 갑에 대한 등청을 양도하는 거예요, 양도. 그래서 이렇게 양도해. 병아, 내가 갑에 대하여 갖는 등기 청구권을 너에게 넘길 테니 이렇게 채권 양도해. 그리고는 원래 이 을의 채권은 갑에 대해서만 권리 행사해야 되고, 갑은 특정인에게, 을에게만 등기해줄 의무가 있었는데, 을이 다시 병에게 팔고는 그 채권을, 등기 청구권을, 갑에 대한 등청을 이렇게 양도하고 그 사실을 통지해주면, 갑은 원래 을에게만 등기해줄 의무가 있었는데 그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을 병에게 양도하고 그 사실을 통지했다면 갑은 을의 병에게 등기해줄 의무가 있는가 문제가 생겨. 그래서 매매는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만 등기해줄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리하여 그 사실을 통지했다고 해서 대항 요건으로 병이 직접 갑에게 등기해달라고 할 수는 없다. 두 개 오면 되는 거예요, 등기 청구권에서. 그래서 미등기 매매 계약 경우에는 이 갑이 을에게 팔고 을이 미등기인 채 병에게 팔아서 그 등기 청구권을 병이 양도하고 그 사실을 통지했다는 것만으로는 직접 대항할 수 없고 승낙이 있어야 돼, 이 사람이. 그러나 시효 완성자, 갑의 명의로 등기된 땅을 을이 점유로 하다가 20년 지난 거예요, 20년. 그럼 시효 완성자의 등청은 갑은 원래 을에게 등기해줄 의무도 없었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어용비용 지나서 등기해줄 의무가 생겼고, 갑의 을에 대한 등기해줄 의무는 신의측과 상관없는 거거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래서 시효 완성자가 이 을이 이 등기 없이 토지를 병에게 팔아서 갑에게, 갑아, 내가 너에 대한 등기 청구권을 이렇게 양도했으니까 병이 오거든 등기해줘라 라고 통지해주면 그 사실로서 병은 갑에게 대항할 수, 두 가지를 기억하면 돼. 이렇게 등기 청구권, 양도와 대항 요건. 이해 가셨나? 이런 것들이 엄청 나오니까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등기 청구권에 채권적 청구권의 행사가 이행불능이 되면, 여기 이행불능이 되었을 때 채권 행사가 이행불능이 되면, 이행불능 나오면 여러분들 없이 해제 들어봤지? 그래서 해제해서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물권적 청구권 행사가 이행불능이 되면 물권과 운명을 같이 하기 때문에 전보배상 청구권이 될 수 없어, 이건. 그 다음에 가등기는 언제 하냐면 본등기해서 물권자 되려고 하는 거예요. 물권자 되려고. 근데 물권적 청구권은 이미 물권이 있는 자가 갖는 것이므로
물권적 청구권을 보존하려고 가등기할 수는 없고, 그러나 채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할 수는 있다. 그런 특징 몇 가지 기억하시면 돼. 자, 그래서 등기 청구권이 비교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물권적 청구권을 공부를 할 텐데, 자, 어디 하나만 더 풀어보고 가자. 121페이지에 26번 한번 보자. 자, 121페이지에 26번 봤더니 26번 봤더니 등기 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물청인 경우는 골라라 그랬잖아. 그럼 얼른 뭘 골라야 돼? 무효 취소 해제 이거 봐야 돼. 얼른 물청인 경우에 무효 취소 해제 봤더니 2번 봐. 2번 갑이을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등기하였다가 매매계약에 뭐 했어요? 그런 포인트를 빨리 봐야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가만히 읽어보고 생각하면 안 풀려. 아까 등기해야 되는지 등기 안 해도 되는지 이거는 형수상경 취했다. 등기 없어도 물권자 아니야. 그러니까 취소 해제에 의한 경우는 등기 없어도 내가 물권자 되는 거고, 침해자에게 등기 되돌려달라 하는 권리는 물청이다 이렇게 오시면 돼. 구별하셨어요? 자, 23번 본다. 120페이지 23번 별표. 등청 틀린 것은, 자, 1번 부동산 매매 동그라미 쳐. 매매. 그리고 끝에 매매로 인한 등청은 물청이요 채청이요? 120페이지에 23번. 매매 오른쪽에 채청. 자, 2번 봐.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리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고 양도에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요한다. 맞아? 이 말이야, 이 말, 이게. 그 말이. 그 말이 뭐냐면, 등기 청구권을 양도했을 때 대항 요건으로 미등기 매매의 경우에는 승낙이 있어야 되지만, 시효 완성자는 승낙이 있으면 돼. 통지만 있어도 돼. 요것을 비교하라. 이런 데 했던 거죠. 주의하셔야 돼. 2번에다 별표 넣으시고. 2번에다 별표 넣으시고, 여러분 요약집에 다 있어. 요약집에도. 그 2번에 요약집 한번 보자. 페이지 몇 페이지 표시냐면, 등기 청구권의 양도와 그 41페이지 펴보셔. 요약집 41페이지에 3번 보면 맨 위에 제목 읽어본다. 자, 시작. 다시 시작. 41페이지 맨 위에 양가로 3번 제목 읽어. 이게 안 들어오면 안 된다니까, 머릿속에. 다시 한번. 29, 18 해야, 29, 18 하면 9인 얼마야? 그래. 그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양가로 3번 읽어본다. 다 같이 시작. 뭔 얘기인지 알겠냐? 이 내용을 등기 청구권의 양도와 대항 요건을 여러분 23번, 2번에서 질문 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시험 나오는지를 먼저 간단해야지. 그럼 자, 1번. 3번에 1번. 중간 매도인의 등기 청구권의 양도는 최초 매도인의 승낙 또는 동의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러나 2번. 시효 완성자의 등기 청구권 양도는 승낙 있으면 된다고, 통지만 있어도 된다고. 그래, 통지만 있어도 대항할 수 있다 그 말이야. 자, 문제 1번 봐요. 바로 밑에 문제 1번. 41페이지.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하여 갖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통상의 채권 양도의 법리에 따라 양도될 수 있다. 맞아, 틀려? 이 말은 뭐냐면, 거기다 밑줄 그으셔봐. 통상의 채권 양도의 법리에다 밑줄 그으시고, 통지 이렇게만 쓰면 돼. 통지. 통지만, 즉 이거 통지만 해줘도 된다 그 말이야. 시효 완성자는. 자, 다시 120페이지로 간다. 120페이지에 23번에 1번과 이제 2번 했고 3번 봐. 3번 잘 나왔네. 자, 3번. 토지 일부에 대한 시효가 완성된 후 점유자가 그 토지 부분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등청도, 이 봐라.
그러니까 등기 청구권은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시 안 걸려.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러면 점유를 상실하면 즉시 소멸에 일정 기간이 경과해야 소멸해. 그래서 밑줄 그으셔. 밑줄 긋고 즉시에다 동그라미 붙여. 즉시. 그럼 앞으로 시험이 즉시 소멸한다 나오잖아. 그럼 그 지문은 다 틀렸어. 그래서 여기 봐.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등청은 소멸시 안 걸리지만 점유를 상실하는 순간부터는 똑똑똑 진행된다 그 말이야. 10년 가야 된다 그 말이지 즉시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3번 4번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자 지금부터 밑줄 그으셔. 자 네모 쳐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양도 지금 이렇게 나왔어. 양도 여기 양도 등기 청구권의 양도 시효 완성자의 등기 청구권의 양도 승낙까지 있어야 된다. 통지만 있어도 대항한다. 어디 읽어보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 의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대항할 수 있다. 나와? 그러니까 2번과 이렇게 봐. 2번과 4번 비교하는 거야. 2번과 4번을. 그래서 여러분들 그 2번과 4번을 이렇게 해놓고 비교해서 공부를 해두셔. 지금 요거 냈던 것이야. 채권 양도와 대항 요건 요거 냈다고 지금. 이해 가셨나?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해했던가 안 했던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 나는 그 정도 해줬으면 내 역할은 끝이 났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지 않은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을 양도받아 이를 사용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해 준 경우 매수인의 매도인을 상대로 한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점유를 하고 있는 동안은 안 한다 그 말이야. 이 말은 뭐냐면 이것이야. 갑이 을에게 팔고 을이 점유하고 있다가 다시 병에게 팔아서 점유하고 있다가 이렇게 팔았을 때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 사람은 미등기 취득자예요. 미등기 취득자. 그러니까 미등기 취득자의 등기 청구권은 점유를 이전해 주었어도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거 주의하시면 돼. 이게. 그러니까는 5번에도 별표 해놓으시고 다 각각 한 문제씩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정리해. 등기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의 경우에는 채권과 운명을 같이 함으로 소멸시효로 소멸하지만 적법 점유자의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 그 사람이 누구냐면 미등기 취득자이고 이게 시환이다 그 말이야. 시효 완성자. 그럼 이런 사람들이 미등기 취득자는 점유를 이렇게 이전해줘도 미등기 취득자가 점유를 이전해줘도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지만 시효 완성자가 점유를 이전해주면 그때는 소멸시효에 걸려. 그래서 거기 5번에다가 비교해봐. 5번. 여러분 5번에다가 이렇게 비교해 놓으시고 시효 완성자가 써봐. 시환이가 점유를 이전해 준 경우. 시환이가 점유를 이전해 준 경우 여기는 소멸시효에 걸려 안 걸려? 여기는. 미등기 취득자는 아예 소멸시효 안 걸리지만 시효 완성자가 점유를 이전해 주면 그러니까 시효 완성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안 걸려. 근데 점유를 이전해 주면 그 사람의 등청은 똑똑똑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이거 차이가 있지. 점유를 이전해 준 경우 소멸시효 진행 이렇게 쓰면 돼.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물권적 청구권을 다시 공부를 하는데 물권적 청구권은 언제 행사하냐면 물권의 침해 시 또는 침해당할 염려가 있을 때 행사하는 거고 이 물권적 청구권 권리 나오면 그냥 10단계로 해결을 해. 다시 한번 권리는 몇 단계? 그래서 권리의 일반적인 성질을 물어보는 거예요. 권리 발생 원인, 뭐 권리의 종류, 뭐 권리의 성질 이렇게.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인정이 되는데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전부 임의 규정이야. 그렇기 때문에 특약에 의해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하지 않기로 해버리면 행사 못해. 머릿속에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물권적 청구권의 발생 원인으로는 여기 침해자의 고의 과실은 요하지 않아. 여러분 요약집 몇 페이지 표시냐면 요약집에 지금 150페이지 펴요. 150페이지.
50페이지. 그 다음에 물권적 청구권은 여기 청구권만 나오면 종된 권리예요. 종된 권리는 주와 운명을 같이 하므로 우리는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고, 분리하여 소멸시에 걸리지 않으며, 물청은 물권과 운명을 같이 하므로 물권적 청구권 행사가 이행 불능 시에는 채권적 청구권 행사와는 달리 전보배상 청구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채권은 인정이 돼. 다 공부했고, 그 다음에 물청은 물권자가 행사하는데 여기 간접 점유자는 점유자야 아니요. 이 사람은 있어 물청이. 그러나 점유보조자는 말이 점유를 보조하는 사람이므로 물권이 없는 자이므로 물청의 주체도 안 되고 상대방도 안 돼. 그 다음에 유치권자는 점유권에 기해서는 물청은 있지만 유치권은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본권에 기한 물청은 없다 하시면 돼. 그 다음에 미등기 취득자는 등기 안 했으므로 소유권이 없으니까 물권자 아니야. 그러니까 물청의 주체가 안 돼. 더욱이 명의신탁자, 그 다음에 물건을 매도하고 이전해 준 자, 어떤 물건을 매매해서 이전해 준 자는 물권이 없으니까는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가 되지 못하지. 그 다음에 누구에게 행사하느냐? 현재의 물권 침해자에게 행사하는데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점유주에게 행사해야지 점유보조자는 상대방이 안 돼. 그 다음에 미등기 취득자는 그 상대방이 이 말은 미등기 취득자나 시효 완성자나 이런 사람들은 본권이 있는 자야. 본권이 있는 자. 그러니까 침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소유자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물권적 청구 행사 못해 이렇게. 또 어떤 물건을 팔고 떠나버린 사람은 현재 침해자가 아니거든.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청구하지 못한다 하시면 되고, 대상은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이 있는데 방해 제거의 대상은 방해의 원인이 침해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지 결과가 아니고, 그 다음에 물청의 행사 시기에는 침해당하면 즉시 행사할 수 있으며, 행사 기간은 본권에 기한 물청은 본권이 존재하는 동안은 제한이 없지만 점유권에 기한 물청은 몇 년이다. 요거 주의해야 돼. 전물청은 1년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행사 방법으로 말로 해도 되고 소제기해도 되고 괜찮은데, 점유권에 기한 물청은 말로 해야 돼, 소제기해야 돼요. 소제기해야 돼, 이런 거 아시면 돼. 소유권에 기한 물청은 소제기 안 해도 돼. 그냥 점유권에 기한 물청, 외워본다. 전물청은 말로 해야 돼, 소제기해야 돼요. 소제기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물권의 종류를 다시 보시면, 우리 민법에서 인정하는 물권의 종류에는 크게 점유권은 적법 점유다, 불법 점유다 묻지 않아. 이 사람들은 그냥 점유하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점유권 자체에 대한 점유보호 청구권 인정이 돼. 그 다음에 점유를 하는데 적법 점유하는 사람을 본권자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본권에 기하에는 소유권이 대표적인 것이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다.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의 유형은 점유자에게 인정되는 점유보호 청구권, 그 다음에 점유를 한 본권자에게 인정되는 본권에 기한 물청이 있는데, 본권에 기한 물청의 대표적인 것은 소유권 편에 있고 각종 제한물권에서 준용하고 있다 하시면 되고, 여기서 특히 유치권이라는 본권은 본권에 기한 물청이 없다. 꼭 기억해야 돼. 본권에 기한 물청이 없다. 자, 그럼 문제 풀어보자. 이제 문제 풀어보면서 해결하자. 페이지 114페이지 114페이지에 대표 유형에, 물청 틀린 것은 첫째, 간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는 상대방이 될 수 있다고 없다고? 그래, 간접 점유자 잘 봐야 돼. 상대방. 근데 점유 보조자는 안 돼. 2번, 지역권 저당권은 반환 청구권이 있다고 없다고? 여기 봐. 본권에 기한 물청에 반환 청구, 제거 예방 청구가 있는데, 지역권과 저당권은 점유를 하지 않으니까 본권에 기한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중에 반환 청구가 없다 그 말이야. 반환 청구가 이렇게 점유하지 않으니까. 이거 다시 해. 지역권과 저당권은 본권에 기한 목적물 반환 청구 있다고 없다고? 점유 안 하니까. 근데 유치권은 그러면 지역권과 저당권은 재고와 예방은 있어 없어? 있지. 근데 유치권은 통째로 없다 하시면 돼요. 유치권은 통째로 없다 이렇게. 3번 별표.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유치권자는 자, 밑줄 그으셔봐. 유치권자는 밑줄. 유치권의 기한. 잡아라. 유치권자는 여기 봐. 유치권이라는 본권의 기한. 물청이 있어 없어? 그 얘기야 지금. 유치권자는 본권에 기한 물청이 없다.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이 없어지므로. 그래서 3번은 맞다 틀리다. 자 여러분들 유치권자에게는 우물물 없고 폐소 없고 막을 수 없다. 이렇게 다 외우줘야 돼. 우물물 없고 폐소 없고 막을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4번. 자, 미등기 건물 양수인. 밑줄 그으셔봐. 미등기 건물 양수인은 자, 미등기 건물 양수인은 소유권 있는 자야 없는 자야? 소유권 없는 자지 지금. 그러므로 자, 미등기 건물 양수인은 저 오른쪽 끝에 봐. 소유권에 기하여 밑줄 그으셔. 미등기 건물 양수인은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아직 등기 안 했으니까. 5번. 자,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여기서 중요한 것이 예방에다가 동그라미 빨간 것으로 그 다음에 또 동그라미 또 그리고 담. 그래서 이 말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환 청구나 이거 봐라. 반환 청구와 방해 제거 청구하면서 동시에 손해배가 생겼으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 밑이야. 반환 및 손해배상.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 근데 거기 여기는 예방 및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예방 및이다. 예방 또는이다. 중첩이냐 선택이냐 그 말이야. 중첩이냐 선택이냐. 그래서 항상 함정이니까 여러분들이 대기하고 있어야 돼. 예방 다음에는 과가 나와야 돼. 밑이 나와야 돼. 또는이 나와야 돼. 이런 거 외워놔야 돼. 예방 다음에는 예또답니다. 이렇게. 이해 가셔요? 07번. 자, 틀린 것은 물청은 침해자의 고의 과실이 있어야 된다. 없어도 된다. 없어도 된다. 2번. 손해배상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내용에 당연히 포함되는 건 아니다. 밑줄 그으셔봐. 네모. 물권적 청구권 행사 내용. 자, 네모 쳐야 돼. 물권적 청구권 행사 내용에는 몇 개가 있어? 3개. 빨리 메모해. 몇 개 있어? 그래, 3개가 반제, 이거. 반환 제거 예방. 여기 물권적 청구권은 여기 있잖아. 물권적 청구권에는 반환, 제거, 예방 있잖아. 여기 다시 반환, 제거, 예방 요것만 있는 거지. 손해배상 청구권은 물청에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없잖아. 이거 별도의 권리다 그런 얘기야. 그 다음에 4번. 물건에 대한 방해 가능성이 있다. 방해 가능성이 있다. 그 말은 방해 가능성이 있으면 예방 청구할 수 있다. 그 말이야. 방해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인정된다. 안 된다. 그게 어떤 권리야? 방해 예방 청구권. 그 다음에 5번. 갑소유의 토지를 매도하여 토지를 인도받은 자 미등기 매수인 을로부터 병이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경우 자 동그라미 쳐봐. 갑은 이렇게 갑은 이 말은 지금 이거요. 뭐냐면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으로 미등기 취득자는 안 된다 그 말을 하니까 침해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밑줄 그으셔. 자, 미등기 매수인 을 밑줄 그으셔봐. 미등기 매수인 을은 이렇게 밑줄 그으시고 메모해요. 물권의 침해자다. 침해자가 아니다.
돈을 주고 사서 등기만 안 했을 뿐이잖아. 그 침해자 아니야, 그 사람. 그 다음에 미등기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산 사람도 침해자예요, 침해자 아니야. 그러니까 소유자는 미등기 매수인이나 전득자에게는 물부손 없다, 그런 뜻이야, 지금. 그 주연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08번. 물청 틀린 것은 갑의 물건을 을이 불법 점유하는 경우 갑은 병에게 소유권 양도하면서 을에 대한 소유물 반환 청구권을 자신에게 유보할 수, 여기 봐, 물청은 종된 권리이므로 분리해서 양도할 수는, 그 얘기예요 지금. 거기다 오른쪽에 메모해. 1번 오른쪽에다가 분리 처분 불가 이렇게 써놓으면 돼. 분리 처분 불가. 물청만 분리해서 물권만 따로 양도할 수는 없다는 거. 함께 양도해야지. 그러므로 거기에 유보할 수 없다. 마저 틀려. 맞는 거지. 따로따로 분리할 수 없다. 그 말이야. 1번. 2번. 소유자는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현재 점유하고 있어. 점유하고 있지 않는 자요. 밑줄 것이요. 현재 점유하고 있지 않는 자에다 밑줄 것이고, 이렇게 써놓으면 돼. 간단해. 팔고 떠난 자 이렇게 써버려. 팔고 떠난 자. 요거 이렇게 팔고 떠난 자. 물건을 팔고 떠나버렸어. 토지를 팔고 떠나버렸다고. 그 사람에게는 내놓으실 수 없다. 3번.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과 점유권 이외의 물권에 대해서 인정된다. 맞아, 틀려? 맞지? 물권적 청구권은 요거 아니야. 물권적 청구권은 점유권에도 인정되고, 점유권에도 인정되고, 소유권에도 있고, 제한물권에도 있고, 다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시면 돼. 물청은 모든 물권자에게 있다 하면 된다고. 모든 물권자에게. 그 다음에 4번. 소유권에 기한 물청은 소멸시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않는다. 5번째. 자, 간접 점유자에 나왔네. 간접 점유자는 점유자야 아니야? 그러면 있어 없어 뒤에? 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간접 점유자는 직접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도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그냥 주체 물어봐서 간접 점유자는 있어 이렇게. 임대인이야 임대인. 자, 09번. 틀린 것은 물청은, 자, 분리하여 동그라미 있죠. 분리하여 동그라미 양도 동그라미 뒤에는 있다 없다? 못한다. 그 다음에 2번. 물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 할 수는, 아까 가등기는 채청을 보존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랬죠. 3번째. 미등기 건물을 매수한 사람은, 밑줄 그으셔. 미등기 건물을 매수한 사람은 아직 등기 안 했으므로 소유자다 아니다. 그래서 소유권 등기를 갖출 때까지 건물이 불법 점유자에게, 자, 동그라미 쳐. 소유권에 기하여 동그라미 쳐. 소유권에 기하여 동그라미 쳐고 밑에다가 뒤에는 한다 못한다. 소유권 아직 없잖아 지금. 그래서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셔야 돼. 아까 물청은 물권자가 행사한다 기억해야 돼. 물권 있는 자가. 4번. 토지 소유자는 권한 없이 그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 소유한 사람으로부터 물건을 매수하여 그 권리의 범위에 점유하는 사람에게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4번이 아주 제일 많이 나오죠. 시험이 이거. 지금 여기 갑의 토지에, 갑이 소유하는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축조해서 등기 않고는 병에게 팔았대. 이렇게 등기 않고. 그러면 현재 토지를 점유하는 사람은 병이야 이게. 그리고 병에게 건물을 철거를 하는 거지. 시험 제일 많이 나온 거지. 그래서 별 펴놓으시고 따로 한 문제 나온다고, 따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5번. 소유권에 기한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10번. 옳은 것을 골라라. 부동산 매매 계약이 합의 해제 동그라미 쳐. 해제. 그 다음에 끝에 봐. 끝에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밑줄. 소멸시에 걸려 안 걸려? 아까 물청은 소멸시에 안 걸린다고 그랬지.
무효취소 해제만 나오면 물청이고 소멸시 안 걸린다. 맞네. 2번. 임대 목적물의 침해자에 대하여 임차인은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소유자인 임대인자, 소유자인 임대인이다 몇 줄 것이요. 소유자인 임대인이다 몇 줄 것이고 이 사람을 간접점유자 메모해봐. 간접점유자. 그러면 간접점유자도 점유보호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해야지. 간접점유자도. 그 다음에 디귿번 불법 원인 나오네. 처백이 아파트 준 사람이야. 불법을 원인으로 급여를 한 사람, 처백이 아파트를 준 사람은 원인이가 무효라고 해서 상대방에게 부당이익 내놓으셔 할 수도 없고 소유권에 기하여 소물청도 할 수, 우리 이렇게 배웠지. 반사회적 행위자는 물부손 없다 이렇게 배웠던 거예요. 반사회적 행위자는 물부손 없다 이렇게. 나봐. 처백이 아파트 준 사람은 부당이익도 안 되고 소물청도 돼 안 돼. 그 얘기가 소물청도 안 되고 부당이득 청구도 안 되고 이렇게. 그 다음에 1번 소유권 양도시 소유권에 의한 물청을 그냥 볼 것도 없어. 분리하여 동그라미 쳐. 분리하여. 그럼 분리하여 그러면 뒤에는 없다 하는 거예요. 종된 권리니까. 있다 하면 틀렸지. 한 장 넘겨. 5분간 휴식.